엄마, 우리는 왜 외할머니 댁에 안 가요? 딸의 한마디에 30년 동안 숨겨왔던 엄마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시댁과 친정 사이에서 한 번도 제 마음대로 살지 못했던 한 여자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명절 아침은 언제나 전쟁 같았습니다. 새벽 5시,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졌습니다. 30년 동안 반복된 명절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추석, 시댁 차례상을 준비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부엌 불을 켜자 어제부터 준비해둔 재료들이 보였습니다. 전을 부쳐야 하고, 나물을 무쳐야 하고, 과일을 깎아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차례상은 며느리가 정성껏 준비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30년째 똑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차례상도 제대로 못 차리면 집안 망신이야. 손을 씻고 앞치마를 두르며 저는 문득 친정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집도 오늘 차례를 지내실 텐데 어머니는 혼자서 준비하고 계실까요? 아니야, 생각하지 마. 오늘은 시댁 명절이야. 저는 고개를 저으며 감자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후, 동그랑땡을 빚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에 들어오셨습니다. 아침부터 고생이네. 아니에요, 어머님. 당연한 일인걸요. 그래도 명절이면 며느리가 제일 힘들지. 시댁 식구들 다 오는데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도와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 손놀림을 지켜보시다가 나가셨습니다. 오전 10시쯤 시댁 식구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 2분과 그 가족들, 시동생 4회까지. 저희 집은 순식간에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올케 언니, 오랜만이에요. 언니, 우리 애들 좀 봐줄 수 있어요? 제가 옷 좀 갈아입게. 수진아, 커피 좀 내와라. 온 집안이 시끌벅적했지만 저는 부엌에서 홀로 움직였습니다. 전을 부치고 국을 끓이고 그릇을 나르고 딸 지연이가 부엌에 들어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내가 도와줄게. 괜찮아. 지연아, 너는 친척들 인사나 잘해. 근데 엄마, 사촌 오빠들이 거실에서 게임하는데 마보고 조용히 하래. 왜 나만 조용히 해야 돼?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냥 명절이니까 조금만 참아. 딸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거실로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전을 뒤집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오가 되어 차례상이 차려졌습니다. 음식을 하나하나 올리는데 시어머니가 상을 살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나물이 좀 싱거운 것 같은데? 아, 죄송해요. 제가 간을 다시 맞춰볼게요. 명절 차례상인데 정성껏 해야지. 네, 어머님. 저는 나물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명절에 우는 건 재수 없다고 하셨으니까요. 차례를 지내는 동안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제사는 남자들이 지내고 며느리는 뒷정리를 하는 게 우리 집 규칙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보니 다른 집들에서 가족들이 함께 웃으며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희도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요? 아니야. 나는 며느리니까. 이게 내 자리야. 오후가 되자 친척들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남자들은 TV를 보고 여자들은 수다를 떨었습니다. 신우의 언니가 말했습니다. 올케, 와서 앉아. 너도 좀 쉬어. 아니에요, 언니. 저는 과일 좀 더 깎을게요. 에이, 명절인데 좀 쉬어야지. 하지만 제가 앉으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애들 간식 좀 준비해줘. 네, 어머님. 저는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신우의 언니는 아무 말 없이 TV만 보셨습니다. 저녁 6시가 되어서야 친척들이 하나둘씩 떠났습니다. 저는 온종일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오니 남편이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고생했어.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때 딸 지연이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응. 우리는 왜 외할머니 댁에는 안 가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뭐, 친구들은 다 명절에 양쪽 집 다 간다던데. 우리는 왜 할머니 댁만 와요? 외할머니는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모두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게, 엄마, 나 외할머니 얼굴도 기억 안 나. 마지막으로 본 게 초등학교 때잖아. 왜 외할머니는 안 보러 가요? 딸의 순수한 질문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내 외할머니는 시골에 계셔서 멀어. 그리고 명절은 시댁에 오는 게 원칙이야. 왜요? 외할머니도 가족인데요. 그건 어른들 사정이 있어서 그래. 딸은 납득하지 못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연아, 나중에 얘기하자. 응. 딸은 실망한 표정으로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장모님한테 전화라도 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응. 저는 핸드폰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전화번호를 누르려다가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어머니, 전화해도 될까? 뭐라고 말씀드려야 하지? 결국 전화를 걸지 못하고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오래된 상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액자가 있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결혼할 때 친정어머니가 주신 사진이었습니다. 수진아, 엄마 사진 가져가. 시집살이 힘들 때 이거 보면서 힘내.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50대 초반의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머니는 78세. 얼마나 늙으셨을까요? 건강하실까요? 저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30년 동안 명절에 단 한 번도 친정에 가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으셨고 남편도 어머니 말씀이니까 라며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년은 어머니께서 전화를 자주 하셨습니다. 수진아, 언제 한번 들러. 엄마가 보고 싶다. 엄마, 나 바빠. 나중에 갈게. 명절에라도 와라. 차례 같이 지내자. 엄마, 미안해. 시댁에 가야 해. 그렇게 몇 년을 미루다 보니 어느 순간 어머니가 먼저 연락을 끊으셨습니다. 아마도 섭섭하셨겠죠. 딸이 시댁만 챙기고 친정은 외면한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눈치를 보느라, 남편 눈치를 보느라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딸의 질문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왜 외할머니 댁에는 안 가요? 30년 동안 한 번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지 않았던 질문이었습니다. 왜 저는 친정에 가지 못했을까요? 왜 저는 제 어머니를 보지 못했을까요? 며느리로 살느라, 아내로 살느라, 엄마로 살느라 저는 딸이 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제 딸에게 외할머니와의 추억조차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어요. 명절이 지나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딸의 질문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집안일을 하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왜 외할머니 댁에는 안 가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오랜만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지역 번호를 보니 고향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나 미경이야. 기억나? 미경 언니. 고향에서 함께 자란 친구였습니다. 결혼 후 거의 연락하지 못했던 분이었습니다. 언니, 어떻게 연락을? 수진아, 너 요즘 내 엄마랑 연락하니?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라도. 너 정말 모르는구나. 내 어머니 요즘 많이 편찮으시대. 병원 다니신다던데 너한테 말씀 안 하셨어?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병원을? 응. 내가 지난주에 우연히 병원에서 봤는데 많이 야위셨더라. 물어보니까 당뇨 때문에 다닌다고 하시던데 너 몰랐어? 저는 전혀 몰랐어요. 수진아, 내 어머니 혼자 사시잖아. 가끔은 들러야지. 어머니가 너 보고 싶어 하시는데 전화를 끊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시다고 병원을 다니신다고 손이 떨렸습니다. 급히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고 한참 만에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전보다 훨씬 약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나 수진이야. 수진아? 엄마, 어디 아프다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괜찮아.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긴. 병원 다닌다며? 당뇨라며? 나이 먹으면 다들 그래. 신경 쓰지 마. 엄마, 내가 가볼게. 이번 주말에 오지 마. 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 바쁠 텐데 뭐 하러 와. 나 혼자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엄마, 그래도 수진아, 너는 내 가정이나 잘 챙겨. 나는 괜찮아.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화나신 거야? 아니면 정말로 내가 짐이 되는 게 싫으신 거야?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자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가 요즘 많이 편찮으시대. 응. 어디 아프신데? 당뇨로 병원 다니신다는데 내가 이번 주말에 다녀와야 할 것 같아.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번 주말. 그런데 어머니가 이번 주말에 큰 집에서 모임 있다고 하셨잖아. 그건 알지만 우리 엄마가 아프셔서. 여보,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 아직. 그럼 먼저 여쭤봐야지. 어머니가 안 되신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려고.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내 엄마가 아프다는데 딸이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알아. 하지만 어머니가 계획 세우신 게 있으면 그것도 지켜야지.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서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제 친정어머니가 요즘 많이 편찮으셔서 이번 주말에 한번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이번 주말 큰집 모임 있다고 했잖아. 그건 아는데 어머니가 병원 다니신다고 해서요. 병원은 요즘 누가 안 다녀?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야. 하지만 혼자 계시니까 제가. 수진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너 시집 온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친정 타령이야? 시집 온 여자는 시댁이 우선이야. 어머님. 하지만 전화로 안부나 물어봐. 요즘 바쁜데 무슨 친정을 가. 어머니가 많이 아프신 것 같아서. 나도 요즘 허리 아픈데 내가 나 챙겨주니? 며느리면 시어머니부터 챙겨야지.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번 주말 모임은 내가 음식 준비해야 해. 큰집 식구들 다 오니까 제대로 준비해. 네,
어머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안 된대. 남편은 신문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어머니 말씀이니까. 하지만 우리 엄마가, 여보, 장모님한테 전화로 안부 자주 물어봐. 그리고 다음에 가면 되잖아. 다음은 언제인데. 그건 상황 봐서.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항상 이랬습니다. 다음에라는 말이 30년을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 전화번호를 바라봤습니다. 전화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엄마한테 뭐라고 말하지? 또 못 간다고. 30년째 못 간다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거실 불이 켜졌습니다. 딸 지연이가 물을 마시러 나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왜 안 자고 여기 있어? 지연아. 딸이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울었어?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괜찮아. 지연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외할머니 일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이번 주말에 외할머니 보러 가는 거 반대하신 거야? 응, 역시.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사는데? 외할머니가 아프시다며? 당연히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지연아, 그게 쉽지가 않아. 뭐가 어려워? 그냥 가면 되잖아. 엄마, 딸이잖아. 하지만 시댁도 중요하고 엄마는 친정이 안 중요해? 딸의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나 솔직히 이해 안 돼. 할머니가 외할머니보다 더 중요해? 왜 엄마는 할머니 눈치만 봐? 그게 우리 세대는 그렇게 배웠어.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도 딸이잖아. 엄마가 아프신데 왜 못 가? 딸의 말에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도 가고 싶어. 정말 가고 싶은데 할머니가 아빠가 안 된다고 하니까. 지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나도 외할머니 보고 싶어. 기억도 잘 안 나는데 보러 가고 싶어. 우리 같이 가자. 하지만 엄마, 이번엔 안 돼. 외할머니 많이 아프시다며?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해. 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가야 해. 어머니를 봐야 해. 하지만 어떻게 시어머니를 설득해야 할지.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저는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결혼 첫 해, 저는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고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시어머니도 처음엔 다정하게 대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친정과의 관계였습니다. 결혼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친정어머니가 전화하셨습니다. 수진아, 이번 주말에 집에 들러. 엄마가 미역국 끓여놓을게. 엄마, 나 주말에 갈게. 저는 기뻐하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친정 다녀와도 돼? 응, 다녀와. 장모님 보고 싶으시겠다. 그렇게 저는 친정을 방문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가득 차려주셨고, 우리는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디 갔다 왔니? 친정 다녀왔어요, 어머님. 그래.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남편을 불러 뭔가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훈아, 며느리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친정을 가니? 어머니, 장모님이 보고 싶어 하셔서. 시집 온 여자는 시댁이 우선이야. 친정 자주 드나들면 시집 망신이야. 그래도 가끔이 자주 되는 거야.
며느리한테 잘 말해. 그날 밤 남편이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친정 자주 가지 말래. 왜? 시집 식구들이 안 좋게 볼 수 있대. 하지만 우리 엄마가 알아. 하지만 어머니 말씀이니까 조금 자제해줘.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가는 걸로 하자. 저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명절에도 친정에 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해 추석, 저는 시댁에서 차례를 지낸 후 친정에 가려고 했습니다. 어머님, 차례 끝났으니 제가 친정에 잠깐 다녀와도 될까요? 명절에 시댁에 있어야지 무슨 친정을 가? 하지만 우리 엄마도 내 어머니는 내가 시집 잘 사는 게 더 좋으실 거야. 결국 그 추석에도 친정에 가지 못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계속 전화를 하셨습니다. 수진아, 언제 한번 들러. 엄마가 너무 보고 싶다. 엄마, 미안해. 요즘 너무 바빠. 명절에라도 와라. 차례 같이 지내자. 엄마, 시댁에 가야 해서. 미안해. 그럼 언제 보니? 나중에 시간 나면 갈게. 그렇게 1년, 2년, 3년이 흘렀습니다. 딸 지연이가 태어나고 저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육아와 살림에 치여 친정 생각은 점점 뒤로 밀렸습니다. 어머니도 점차 전화를 덜 하셨습니다. 제가 바쁜 걸 아시고 눈치를 보신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전화하셨습니다. 수진아, 너 요즘 힘들지? 전화도 잘 못 받고. 응. 엄마, 지연이 키우느라 좀 바빠. 그래. 지연이 잘 크니? 응. 잘 커. 사진이라도 보내줘. 엄마가 손녀 얼굴 보고 싶다. 응. 나중에 보낼게. 하지만 저는 사진조차 제대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5년, 10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어머니가 먼저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아마도 섭섭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용기가 나지 않아 먼저 전화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화나셨나 봐. 나를 원망하시나 봐. 그렇게 또 5년, 10년이 흘렀습니다. 명절마다 친정 생각은 났지만 이제는 너무 오래 연락하지 않아서 더욱 연락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얼굴로 찾아가. 지연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한번 친정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칠순 때였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는 많이 늙어 계셨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고 허리도 굽어 계셨습니다. 엄마. 수진아? 어머니는 저를 보고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내 딸, 이렇게 큰 손녀를 데리고 오다니. 엄마, 미안해. 자주 못 와서. 괜찮아.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하지만 그 방문도 하루로 끝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칠순 인사만 하고 오라고 하셔서였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연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외할머니 집 재밌었어. 또 와도 돼? 그래. 나중에 또 오자. 하지만 그 나중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뵌 날이었습니다. 지연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으니 벌써 10년도 더 지났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78세. 혼자서 시골 작은 집에 사십니다. 오빠는 일찍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저만 남았습니다. 어머니의 유일한 혈육은 저뿐입니다. 그런데 저는 30년 동안 뭘 했을까요? 시댁만 챙기느라, 시어머니 눈치만 보느라 제 어머니를 외면했습니다. 나는 정말 나쁜 딸이야.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 주말 꼭 가야 해. 어떻게든 가야 해. 하지만 어떻게 시어머니를 설득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점심을 준비하며 고민하는데 딸 지연이가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생각해봤어? 뭘? 외할머니 만나러 가는 거. 응. 엄마, 나도 같이 갈래.
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아, 내가 같이 가면 나도 외할머니 보고 싶어. 그리고 엄마 혼자 보내기 싫어. 우리 같이 가자. 딸의 단호한 표정을 보니 힘이 났습니다. 알았어. 우리 같이 가자. 그럼 할머니한테 어떻게 말씀드릴 거야? 솔직하게 말씀드릴게. 이번엔 꼭 가야 한다고. 하지만 그 용기를 내기까지 아직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시어머니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매일 밤 연습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친정에 꼭 가봐야겠어요. 하지만 막상 시어머니 앞에 서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금요일 저녁,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내일 큰집 가서 음식 준비 도와줘야 해. 아침 일찍 준비해. 어머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번 주말은 제가 친정에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제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신 것 같아서요. 꼭 한번 뵙고 와야겠어요. 큰집 모임은 어떻게 하려고? 죄송해요. 하지만 이번엔 뭐? 시댁 행사보다 친정이 더 중요하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하지만 제 어머니가 정말 아프셔서. 나도 요즘 허리 아픈데 누가 나 챙겨주니? 며느리면 시어머니부터 챙겨야지. 어머님, 그건 30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이런 걸 가르쳐야 해? 시집 온 여자는 시댁이 우선이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하지만 이번만큼은 꼭 안 돼. 시어머니가 강하게 말씀하시며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또 실패했어. 나는 왜 이렇게 용기가 없을까? 그때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딸 지연이었습니다. 할머니. 지연아? 할머니. 방금 들었어요. 할머니가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가 너무해? 엄마는 30년 동안 한 번도 명절에 외할머니 댁 못 갔어요. 이번에도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지연아,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 할머니, 외할머니도 엄마의 엄마예요. 가족이에요. 왜 엄마는 할머니만 모셔야 하는데요? 그게 우리 시대의 도리야. 그건 너무 불공평해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친정 자주 가셨어요? 순간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히셨습니다. 그건 할머니도 못 가셨죠? 그래서 엄마한테도 못 가게 하는 거죠? 지연아, 내가 뭘 안다고. 저는 외할머니 얼굴도 기억 안 나요. 외할머니가 아프신데 엄마가 못 가면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해요? 지연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급히 거실로 나가 딸을 말렸습니다. 지연아, 그만해. 엄마, 왜? 엄마는 왜 항상 참기만 해?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훈아, 내 처가 큰집 모임 빠지고 친정 간다고 해. 남편이 저를 보았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여보, 우리 엄마가 정말 아프신 것 같아. 이번엔 꼭 가봐야 해. 하지만 어머니가. 아빠, 지연이가 아버지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빠는 장인어른 장모님 생각 안 해요? 엄마가 30년 동안 명절 때 친정 한 번도 못 갔다고요. 지연아, 어른들 대화해. 아빠도 할머니 편만 드시네. 엄마 편은 아무도 안 들어주네. 딸이 울면서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훈아, 내 딸 버릇없이 굴게 내버려둘 거야?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잘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진 너 내일 아침 큰집 갈 준비해. 친정은
나중에 가.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여보. 어머니가 저렇게 화나셨잖아. 이번엔 어쩔 수 없어. 우리 엄마가 아프다는데도 장모님한테 전화해. 그리고 다음 주말에 가면 되잖아. 다음 주말에는 또 무슨 일이 생기겠지. 30년 동안 항상 다음해였어.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여보, 진정해. 진정하라고. 30년을 참았는데 언제까지 참아야 해? 저는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자 지연이가 옆에 왔습니다. 엄마, 지연아, 너 때문에 할머니 화나셨어. 미안해, 엄마. 근데 나 정말 화났어. 할머니가 너무 하시는 것 같아. 엄마, 그냥 가자. 할머니 말 안 듣고 우리 둘이 그냥 가자. 그럴 수는 없어. 지연아. 왜? 엄마도 사람이잖아. 엄마가 아프신데 왜 못 가? 딸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핸드폰을 켰습니다. 오랜만에 친정 친구 이경 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나 수진이야. 수진아, 이 밤중에 무슨 일이야? 언니, 우리 엄마 상태 어때? 많이 안 좋으셔? 수진아, 솔직히 말할게. 네, 어머니 많이 안 좋으셔. 당뇨도 조절이 안 되고 최근에 심장도 안 좋아지셨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정도야? 왜 우리 엄마는 나한테 말 안 하신 거야? 네, 어머니가 그러시더라. 딸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수진아, 빨리 와봐. 네, 어머니 얼마 못 가실 것 같아. 전화를 끊고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얼마 못 가신다고. 내가 정말 늦은 거야? 옆에서 지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내일 가자. 할머니 몰래라도 가자. 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응. 나도 외할머니 뵙고 싶어. 그리고 엄마, 나중에 후회하지 마. 지금 가야 해. 딸의 단호한 표정을 보니 저도 결심이 섰습니다. 알았어. 우리 내일 가자. 할머니한테는 내가 책임질게. 엄마, 나도 책임질게. 우리 같이 책임지자. 모녀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가방을 챙겼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 허락 없이 친정을 가기로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날 토요일 새벽 6시, 저와 지연이는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아직 일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 안 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택시를 타고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고향까지는 버스로 3시간이 걸렸습니다. 버스 안에서 저는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남편한테 문자라도 보내야 하나 고민했지만 그러면 막으실 것 같았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하는 일이 맞아. 지연이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3시간 후 버스가 고향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15년 만에 고향 땅을 밟았습니다. 주변 풍경은 많이 변해 있었지만 공기는 여전히 익숙했습니다. 우와, 여기가 엄마 고향이야? 응, 많이 변했네. 택시를 타고 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반가워하실까? 아니면 원망하실까? 어머니,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단층집, 제가 자란 집이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서니 집은 조용했습니다. 엄마 계세요? 제 목소리에 방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어머니,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많이 늙어 계셨습니다. 15년 전 칠순 때보다 훨씬 더 작아지시고 허리는 더 굽어 계셨습니다. 얼굴은 주름투성이었고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어머니의 목소리도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달려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몸은 앙상하게 마르셨습니다. 뼈만 남으신 것 같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너무 늦었어요. 저는 어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도 저를 안으시며 우셨습니다. 내 딸이 왔네. 꿈인가? 엄마, 진짜예요. 제가 왔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뒤에 서 있는 딸을 보았습니다. 엄마, 이 애가 지연이에요. 엄마, 손녀. 어머니가 지연이를 보시며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지연이, 우리 손녀가 이렇게 컸어? 외할머니, 저예요. 지연이도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께 인사했습니다. 미안해요. 외할머니, 이제야 찾아뵀어요. 아니야. 와줘서 고마워. 외할머니가 손녀 얼굴 보고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외할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우리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구도 별로 없고 생활 흔적도 적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혼자 사셨어요? 응, 혼자 편해.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외로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책상 위에 약봉지들이 가득했습니다. 당뇨약, 혈압약, 심장약. 엄마, 약을 이렇게 많이 드세요? 나이 먹으면 다 그래. 혼자서 병원은 어떻게 다니세요? 버스 타고 다녀. 괜찮아. 어머니의 대답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78세 노인이 혼자서 버스를 타고 병원을 다니셨다니. 엄마, 왜 나한테 말 안 하셨어요? 너 바쁘잖아. 시댁 식구들 챙기느라. 그래도 엄마가 아프신데 나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해. 엄마, 걱정은 하지 마. 어머니의 말에 저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연이가 방을 둘러보다가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외할머니, 이게 뭐예요? 아, 그거. 내 엄마가 보낸 편지들이야. 지연이가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제가 결혼 초에 보낸 몇 안 되는 편지들이 곱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엄마가 쓴 편지야? 응. 저는 그 편지들을 보며 부끄러웠습니다. 30년 동안 몇 통 보내지도 않았으면서 또 다른 상자에는 지연이의 어릴 적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보낸 사진들이었습니다. 외할머니, 이거 다 간직하고 계셨어요? 응. 소녀 사진 보면서 위로받았어. 지연이가 울먹이며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외할머니, 미안해요. 그때 책상 서랍에서 작은 노트가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꺼내 펼쳤습니다. 일기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수진이한테 전화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딸이 바쁠 텐데 엄마가 짐이 되면 안 되지. 손녀 지연이를 한 번이라도 보고 죽고 싶다. 얼굴이라도 보고 싶다. 수진아, 엄마는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다만 가끔은 보고 싶구나. 오늘 병원에서 심장이 안 좋다고 했다. 수진이한테 말할까 고민했지만 딸이 걱정할까봐 참았다. 수진아, 미안하다. 엄마가 자주 보고 싶다고 해서 내가 부담스러웠을 거야. 이제는 조용히 기다릴게. 일기를 읽으며 저는 통곡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혼자 외로워하셨어요? 제가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괜찮아, 수진아. 엄마는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엄마 혼자 이렇게 외로우셨는데. 너라도 잘 살고 있으니
엄마는 행복해. 엄마,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여보, 지금 어디야? 어머니가 화나셨어. 친정이야. 뭐, 허락도 없이 갔어? 우리 엄마 상태가 안 좋아서. 그래도 그렇지. 어머니가 얼마나 화나셨는데. 당장 돌아와. 저는 전화를 꼭 쥐었습니다. 안 돼. 나 오늘은 못 가. 뭐라고? 미안해, 여보. 하지만 우리 엄마를 더 이상 혼자 둘 수 없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수진아, 시댁에서 화나신 거 아니니? 괜찮아요, 엄마. 이번엔 제가 감당할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화나셨을까? 남편은 뭐라고 할까? 그래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번엔 엄마를 선택한 거야.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날 밤, 저와 지연이는 어머니 집에서 묵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기뻐하시며 저녁을 준비하셨지만 몸이 불편하신 게 역력했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아니야. 딸이 왔는데 엄마가 밥이라도 해줘야지. 엄마, 제발요. 제가 할게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간단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와 몇 가지 반찬만 있었습니다. 엄마가 혼자 계시니까 제대로 못 드시는구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 어머니는 계속 저와 지연이를 바라보시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정말 꿈만 같구나. 딸이랑 손녀랑 같이 밥을 먹다니. 엄마, 앞으로 자주 올게요. 그래, 자주 와줘.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또 못 오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 후, 지연이가 외할머니와 함께 TV를 보는 동안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수진아, 시어머니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니? 허락도 없이 친정을 가? 죄송합니다, 어머님. 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정말 안 좋으셔서. 그래서 시댁 행사를 팽개치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 당장 돌아와. 내일 큰 집에 가서 사과해야 해.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는 내일도 여기 있을게요. 제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데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요. 수진아, 넌 며느리야. 시댁이 우선이라고. 저는 며느리이기 전에 딸입니다. 어머님, 제가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반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뭐라고? 내가 지금 나한테.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양보할 수 없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내가 방금 뭘 한 거지? 30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반항한 거야.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엄마, 오늘 제가 진료 같이 받을게요. 괜찮아, 수진아.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 말씀, 제가 직접 듣고 싶어요. 병원에 도착해 진료를 받는 동안 저는 의사 선생님께 어머니 상태를 자세히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어머니 상태가 어떤가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지 않습니다. 당뇨 합병증이 진행되고 있고 심장도 많이 약해지셨어요. 얼마나 심각한가요? 지금처럼 혼자 계시면 위험합니다. 가족분이 함께 계시거나 요양시설을 고려하셔야 해요. 가족이 돌봐드리면 좋아지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식사 관리와 약 복용을 제대로 하시고 정기적으로 병원 다니시면 충분히 관리 가능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를 혼자 둘 수 없어. 내가 모셔야 해. 병원을 나와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가시죠. 뭐, 저희 집에서 같이 살아요. 제가 엄마 돌봐드릴게요. 아니야, 수진아. 엄마가 시댁 식구들한테 짐이 되면 안 돼. 엄마는 짐이 아니에요. 제 어머니예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어머님은 제가 설득할게요. 엄마, 제발 혼자 계시지 마세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진아, 정말 괜찮겠니? 네, 엄마. 30년 동안 못 해드린 걸 이제라도 할게요. 하지만 어머니를 모시고 집에 돌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 내일 엄마 모시고 집에 갈게. 뭐? 장모님을 우리 집에? 응. 엄마가 혼자 계시면 위험하대. 우리가 모셔야 해. 여보, 어머니가 허락하실까? 허락 안 하시면 나 친정에서 살게. 뭐라고? 미안해, 여보.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우리 엄마를 외면할 수 없어. 남편이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려 볼게. 고마워, 여보. 다음 날 월요일,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니 시어머니와 남편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돌아왔구나. 네, 어머님. 그리고 저희 어머니 모시고 왔어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인사하셨습니다. 사돈님,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시어머니는 친정어머니를 차갑게 바라보셨습니다. 들어오세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적어도 거절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신 후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정어머니와 마주치시는 것조차 피하셨고 대화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양쪽 어머니를 모두 챙기느라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아침에는 시어머니께 아침상을 드리고 친정어머니께 약을 챙겨드렸습니다. 점심과 저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어색한 분위기 때문에 되도록 늦게 퇴근하고 딸 지연이만 외할머니와 시간을 보내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던 금요일 저녁, 친정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던 중 친정어머니 방에서 쿵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급히 달려가니 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의식은 있으셨지만 숨을 가쁘게 쉬고 계셨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가슴이 아파. 여보, 119 불러요. 저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남편을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어머니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저와 지연이가 함께 구급차에 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의 진단을 들었습니다. 심장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당뇨 합병증도 심각하고요.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위험한가요? 지금 상태로는 언제 더 큰 발작이 올지 모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내가 더 일찍 모셔왔어야 했는데 30년 동안 방치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병실로 옮겨진 어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계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늦었어요. 어머니가 약하게 제 손을 쥐셨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정어머니가 누워 계신 침대 곁으로 천천히 다가오셨습니다. 사돈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눈을 뜨시고 시어머니를 보셨습니다. 사돈님, 죄송합니다. 폐를 끼쳐서. 아니에요. 사돈님,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 옆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제가 사과드려야 할 사람입니다.
모두가 놀라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정어머니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셨습니다. 사돈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30년 동안 수진이가 친정에 못 가게 막았어요. 제가 며느리를 너무 못 살게 굴었습니다. 사돈님 딸을 사돈님한테서 빼앗은 거나 마찬가지죠.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우시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사실은 저도 평생 친정에 가고 싶었어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친정 생각만 났는데 한 번도 못 갔어요. 시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으셨거든요. 그 한이 남아서 며느리한테도 똑같이 했어요. 나도 참았으니 너도 참아라라고 생각했죠.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사돈님 딸이 쓰러지는 걸 보고 깨달았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약하게 시어머니 손을 쥐셨습니다. 사돈님, 사돈님도 고생 많으셨네요. 사돈님, 며느리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수진이는 정말 훌륭한 며느리예요. 우리 수진이가 폐를 안 끼쳤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감사해야죠. 30년 동안 우리 집을 지켜줬는데 두 어머니가 손을 맞잡고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에 저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이 친정어머니께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아내가 친정에 못 가게 한 것도 장인어른 장모님을 외면하게 한 것도 다 제 잘못입니다. 남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제가 제대로 하겠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남편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괜찮아요, 사위. 우리 수진이 행복하게 살게만 해주세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어머니가 잠시 눈을 뜨시고 저를 보셨습니다. 수진아, 네, 엄마, 행복해, 엄마. 30년 만에 딸을 다시 만났고, 손녀도 봤고, 사돈님도 좋은 분이시고, 엄마, 말씀 그만하세요. 기운 빠지세요.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왜 미안해요? 엄마가 너한테 짐이 돼서. 엄마는 짐이 아니에요. 제 어머니예요.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쥐었습니다. 수진아, 이제 시댁하고 사이좋게 지내. 네, 엄마. 그리고 너도 행복하게 살아. 엄마, 지금 무슨 말씀을. 사랑한다. 수진아. 어머니가 저를 보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엄마. 다행히 어머니는 잠드신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어머니를 잃을 뻔했다는 두려움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절대 엄마를 또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이제는 내가 엄마를 지킬 거야. 3개월이 지났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많이 회복하셨습니다. 저희 집에서 규칙적으로 식사하시고 약을 드시면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변화는 시어머니와의 관계였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 하셨지만 점차 두 분은 가까워지셨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두 어머니가 거실에서 함께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사돈님, 이 드라마 재밌네요. 그러게요. 요즘 드라마가 다 이런가 봐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시는 모습이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어느 날은 두 분이 함께 부엌에서 김장김치를 담그셨습니다. 사돈님, 무는 이렇게 썰어야 맛있어요. 오, 그렇군요. 저는 평생 그냥 썰었는데 제가 친정 어머니한테 배운 방법이에요. 두 분이 함께 웃으시며 김치를 담그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추석 저는 처음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보, 이번 추석은
우리 집에서 양쪽 어머니 모시고 차례 지내자. 우리 집에서? 응. 그리고 큰 집 식구들도 초대하고 다 같이 모이는 거야. 남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어머니께 말씀드려 볼게. 놀랍게도 시어머니는 흔쾌히 승낙하셨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사돈님도 함께 계셔야지. 추석 당일 집은 북적였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친정 식구들 친척 몇 분이 모두 모였습니다. 차례상은 제가 준비했지만 이번에는 딸 지연이와 시어머니, 친정어머니가 모두 도와주셨습니다. 지연아, 과일은 이렇게 깎는 거야. 외할머니, 이렇게요? 그래, 잘하네. 외할머니와 손녀가 함께 웃으며 과일을 깎는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차례를 지낼 때 저는 두 어머니를 모두 모셨습니다. 오늘은 양가 어머니를 모두 모시고 차례를 지내겠습니다. 남편이 큰 소리로 말했고 모든 식구들이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식사를 할 때 신우의 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올케, 이번 명절은 정말 특별하다. 이렇게 양가 식구들이 다 모이니까 더 풍성한 것 같아. 그러게요, 언니. 저도 기쁩니다. 큰아버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돈님, 앞으로 자주 뵙고 지냅시다. 네, 그렇게 하죠. 친정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식사 후, 저는 두 어머니를 모시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 작은 공원을 걷는데 두 어머니가 나란히 걸으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사돈님,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가을이 참 좋아요. 사돈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멈춰 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30년 동안 사돈님 딸을 빼앗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아니에요. 사돈님, 우리 수진이가 좋은 집에 시집가서 잘 살았잖아요. 하지만 사돈님도 힘드셨잖아요. 사돈님도 친정 못 가셨다며 친정어머니가 시어머니 손을 잡으셨습니다. 우리 세대의 여자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참고, 견디고, 희생하고. 그래서 더 미안해요. 제가 당했던 일을 며느리한테 또 시킨 거잖아요. 이제라도 깨달으신 게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수진이 이제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두 어머니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모두가 함께 해줘서. 엄마, 우리가 고마워해야지. 엄마가 이렇게 준비해줘서.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뜻깊은 날이었어요. 외할머니도 할머니도 다 함께 계셔서.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앞으로 명절마다 이렇게 하자. 양가 식구들 다 모여서. 정말. 응, 그게 맞는 거야. 양쪽 다 가족이니까. 시어머니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그렇게 하자. 그리고 수진아. 네, 어머님. 평소에도 친정 자주 다녀와. 사돈님, 뵙고 오고. 어머님, 저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친정어머니도 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돈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니. 아니에요, 사돈님. 제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하려고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꿈꿔왔던 순간이었습니다. 시댁과 친정이 화목하게 지내고 두 어머니가 서로를 이해하고 남편이 제 편에 서주고 딸이 외할머니와 좋은 추억을 만드는 것.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아서 가능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는 행복할게요. 우리 모두 함께. 창밖으로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친정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과일도 사고 반찬 재료도 사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이 복숭아 달아 보여요. 그래? 그럼 그거 사자. 엄마, 오늘 저녁에 뭐 드시고 싶으세요? 수진이가 해주는 거면 다 좋아. 어머니와 함께 걷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30년 동안 못 누렸던 행복이었습니다. 일요일에는 온 가족이 함께 외식을 하거나 공원에 갔습니다.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가 나란히 앉아 손주들 이야기를 나누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취업 준비한대요. 그래요?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사돈님, 손자 민수도 대학 잘 다닌대요? 네, 덕분에요. 명절마다 우리는 양가 식구들을 모두 초대했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딸 지연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친구들한테 자랑했어. 뭘? 우리 엄마가 용기 내서 외할머니 모셔온 거. 그리고 할머니랑 외할머니가 이제 친구같이 지내시는 거. 그래, 친구들이 뭐래? 다들 부러워해. 그리고 엄마 정말 대단하다고 했어. 지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될래.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포기하지 않을래.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지연아. 내가 있어서 엄마가 용기 낼 수 있었어. 1년 후, 친정어머니의 건강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약 복용.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의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는 이제 진짜 친구가 되셨습니다. 함께 성당도 다니시고 경로당에도 같이 가셨습니다. 어느 날 두 분이 함께 여행을 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수진아, 우리 둘이 제주도 갔다 올까 해. 네? 두 분이요? 응. 사도님이랑 같이 가면 재밌을 것 같아서. 친정어머니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평생 제주도 가보고 싶었는데 사도님이랑 가면 좋을 것 같아. 저는 두 분을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제가 예약해 드릴게요. 고마워, 수진아. 두 어머니가 제주도에서 찍어 보내주신 사진들을 보며 저는 행복했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계신 두 분. 손을 잡고 걷는 모습. 함께 식사하시는 모습. 3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는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내가 너한테 사과할 게 하나 더 있어. 네, 어머님. 사실 나도 평생 후회하는 게 있어.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못 갔어. 시어머니가 안 된다고 해서. 그게 평생 한이 됐어. 어머님, 그래서 너한테 더 미안해. 내가 당했던 아픔을 너한테 또 준 거잖아. 친정어머니가 시어머니 손을 잡으셨습니다. 사돈님, 이제는 다 지난 일이에요.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아요. 네, 사돈님, 고맙습니다. 남편이 일어나서 어머니께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고맙다, 정훈아. 저도 두 어머니께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엄마, 감사합니다. 두 분 덕분에 제가 행복합니다. 지연이도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외할머니, 사랑해요. 두 분이 계셔서 우리 가족이 정말 행복해요. 그날 밤, 저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친정어머니가 주신 그 사진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사진을 숨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거실 벽에 걸었습니다. 시댁 가족 사진 옆에. 엄마, 이제는 숨기지 않아도 돼요. 엄마도 우리 가족이니까. 친정어머니가 사진을 보시며 우셨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시어머니도 옆에 오셔서 사진을 보셨습니다. 사돈님,
젊으셨을 때 참 아름다우셨네요. 사돈님도 젊으셨을 때 사진 보여주세요. 그럼 내일 찾아서 같이 걸까요? 좋아요. 두 어머니가 웃으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용기를 내면 불가능해 보이던 일도 가능해진다는 것을. 침대에 누워 저는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며느리로만 살았습니다. 시댁과 친정 사이에서 저는 딸이 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딸 지연이의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엄마는 왜 친정에 안 가세요? 그 질문 덕분에 저는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며느리이면서 동시에 딸입니다.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동시에 친정어머니도 모십니다. 그리고 제 딸에게는 양쪽 할머니와 모두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제 제 자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30년이 걸렸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했습니다. 딸들아, 너희는 나처럼 30년을 기다리지 마. 지금 당장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사랑해. 용기를 내.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거실에서는 두 어머니가 함께 아침 준비를 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돈님, 된장찌개에 뭐 넣으면 맛있어요? 애호박 넣으면 좋아요. 그럼 같이 만들어 봐요. 두 분이 웃으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님,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수진아. 우리 둘이서 할게. 너는 좀 쉬어. 그래도 괜찮아. 우리가 할게. 두 어머니가 함께 요리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딸 지연이가 나와서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좋아 보여. 응. 표정이 편안해 보여. 예전에는 항상 긴장한 것 같았는데 이제는 정말 행복해 보여. 그래? 응. 엄마, 나도 나중에 결혼하면 엄마처럼 살고 싶어. 어떻게? 양쪽 집안을 다 소중히 하면서 살고 싶어. 그게 맞는 거잖아.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그래, 지연아. 내가 행복하게 살면 그게 엄마가 제일 바라는 거야. 아침 식사가 준비되고 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남편,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딸, 아들. 모두가 함께 웃으며 아침을 먹는 모습. 이것이 제가 30년 동안 꿈꿔왔던 행복이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인사하고 따뜻한 아침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쳐 들어왔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진짜 가족의 행복.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아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며느리이자 딸입니다. 두 집 모두 나의 가족입니다.